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단모음을 합쳐서 만드는 복모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38페이지고요. 12과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복모음은 앞서서 말씀드린 단모음 하나와 또 다른 단모음을 합쳐서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번에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 2번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한어 병음 자모로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어 병음 자모의 발음에 따라서 읽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반면에 타이완, 대만에서 지금 쓰고 있는 발음 부호인 주음 부호는 하나의 주음 부호와 또 다른 주음 부호가 만났을 때 발음의 변형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어 병음 자모로만 배우기 때문에 발음 변형이 일어난다라고 굳이 인지하고 배울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제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YAN. 이것은 사실상 이 모음과 안 모음이 합쳐져서 EN 발음이 난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 모음 뒤에 오는 안 모음은 N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어 병음 부호에서는 굳이 그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이 표기된 대로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주의해야 할 것은 YAN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칫 옌으로 발음할 수도 있는데 이는 틀린 발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정확하게 읽어보시죠. 옌, 옌. 아울러 YAN.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이 모음과 안 모음이 합쳐진 것입니다. 따라서 복모음으로 표기할 때는 이 I 발음을 생략해서 이렇게 읽어주는 것이죠. 따라 읽습니다. ien, ien.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모음인 ien 발음에 자음이 붙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Y 발음은 원래 이 모음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안 모음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때 Y는 이미 앞에 새로운 자음이 붙음으로 생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찌엔, 찌엔으로 표기가 바뀌게 된다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은 혼동이 되신다면 굳이 이해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JIAN은 찌엔으로 발음해 준다라고 이해하면 되니까요. 두 번째,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 인. 이 인 발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YIN이기 때문에 새로운 자음이 오면은 Y가 탈락되고 그 자음을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 발음인데 여기에 지 발음이 오게 되면 이것은 이처럼 표기가 바뀌게 된다는 얘기지요. 따라 읽습니다. 진,
찐.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잉, 잉. 이 잉 발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음이 있고 앞에 자음이 없는 순수한 모음 발음인 경우에는 이처럼 ying라고 표기를 해요. 하지만 새로운 자음이 오게 된다면 역시 y는 탈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예를 들자면 잉 발음에 새로운 자음 지가 오게 되면 이때는 y가 탈락되어서 이처럼 표기하고 읽어주면 된다는 것이죠. 따라 읽어보세요. 찡, 찡. 그렇습니다. 네 번째, 따라 읽어봅니다. 윈, 윈. 이거 역시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발음이기 때문에 yuan으로 표기합니다만 새로운 자음이 붙어준다면 이때 y는 탈락되고 자음이 붙어주면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위엔 모음에 자음 찌가 오게 되면 이는 쥐엔 발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쥐엔, 쥐엔. 아울러 우리 한국의 화폐는 원, WON으로 표기를 하는데 중국의 화폐는 위엔화입니다. 이 발음이 바로 YUAN이에요. 따라서 중국의 화폐는 위엔, 위엔으로 발음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발음은 위엔 발음이 아니라 위안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습니다. 기자들은 중국어를 접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단순히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영어 발음대로 이것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안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비록 정확한 발음은 위엔이지만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위안화다라고 표현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위안이라고 표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이제 정식으로 중국어를 배우시니만큼 위안은 틀린 발음이고 위엔이 정확한 발음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윈. 역시 모음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y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새로운 자음이 오게 된다면 yun 발음에 예를 들어 지 모음이 왔으니 y는 탈락이 되고 이처럼 juan으로 발음됨에 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쥐엔, 쥐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YONG. 이 발음은
용으로 발음이 됩니다. 이 용 발음은 제가 한글 발음으로는 가로 열고 유, 가로 닫고 용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발음은 한글 용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발음의 차이부터 느껴보시죠. 첫 번째, 한글 발음 용입니다. 제가 한글의 용 발음으로 한번 먼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용, 용. 반면에 중국어 발음은 용, 용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은가요? 아니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즉, 한국어 용은 처음부터 요의 입모양을 내고 용으로 소리가 나는 반면 중국어는 처음에는 입모양을 유로 해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정작 소리가 날 때는 입모양을 용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즉, 용, 용으로 해줘야 정확한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말을 할 때는 용으로 들리기보다는 그냥 용으로 들리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차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한참 중국어로 얘기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필요 없어, 不用了, 不用了 라고 얘기할 때 이거를 정식으로 얘기한다고 뿌 먼저 얘기한 다음에 입모양을 유로 한 다음에 용, 뿌, 용러 라고 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빠르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부용, 부용, 한국어의 용과도 마치 흡사한 발음이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원래는 용, 용으로 발음해야 하지만 앞에 다른 말들과 함께 진행되어 발음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용만 발음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용 발음이 새로운 자음가 오게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용 발음에 찌가 오게 되면 이때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JONG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억하십니까? 자음 3군 J, Q, X 즉 지, 치, 시 자음은 반드시 그렇지요. 이 모음 계열군하고만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는 이처럼 I를 표기해 줌으로써 중, 중 발음이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발음은 WENG죠. 이때는 우 모음과 엉 모음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우엉, 우엉으로 발음하셔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우엉 발음은 절대 웡 발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글은 웡이라는 발음이 가능하지요. 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WENG는 웡이 아니라 우 모음과 엉 모음이 합쳐진 복모음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절대로 웡이라고 읽지 마시고 우엉, 우엉이라고 합쳐서 그것도 이름절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우엉, 우엉.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중부어로 배울 경우에 주의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어병음부로 배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수복모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 모음과 언 모음이 합쳐졌을 때 우언, 우언으로 발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원으로 발음해서는 안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우원, 우원. 잘하셨습니다.